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틴어 작문 연습 계속 같이 해볼게요. 1번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루키우스는 군인으로서 갈리아에 왔고 베테랑으로서 3마리의 말들과 2개의 금으로 된 달란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장이 굉장히 지난 시간보다 길어졌죠.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루키우스는 군인으로서 갈리아에 왔고 여기까지 끊을게요. 우선 동사 한번 찾았고 뒤에도 돌아왔다. 동사 2번 나오죠. 근데 과거형으로 쓰였잖아요.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도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죠. 자, 루키우스 오다라는 뜻의 when이래. 그런데 3인칭 단수이면서 왔다고 했으니까 과거형이니까 완료과거로 쓸게요. 완료과거 when이십니다. 이 when이시요. 완료과거도 when이시지만 3인칭 단수 현재형 현재도 when이시에요. 그래서 딱 왔을 때 이게 현재형일 수도 있고 완료과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라틴어로 번역된 문장을 먼저 봤다면 이렇게 긴 문장일 경우 뒤에 나오는 동사는 과거형으로 쓰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중에 시험을 보실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대부분 근데 혹시라도 이제 저처럼 유학을 가시거나 아니면 독일에서 혹은 다른 독일어권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학교 시험 때 이 동사의 형태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는 이거를 현재형이라고 생각해서 when이라고 써서 운 좋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가 과거형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when이 같은 경우는 현재랑 완료과거 3인칭 단수가 똑같지만 아닌 동사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때는 그런 걸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자, 루키우스는 군인으로서 갈리아에 왔고 군인으로서 뭐뭐로서 굉장히 쉬워요. 라틴어에서는 그냥 이 군인에 해당하는 단어만 써주면 돼요. 자, 라틴어로 군인은 밀레스입니다. 밀레스. 그럼 끝이에요. 그럼 루키우스는 군인으로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갈리아에 전치사 in을 써줄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전치사 in은 사격이 올 수도 있고 옥격이 올 수도 있다고. 사격은 방향을 나타내고 옥격은 위치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갈리아에 왔다. 그러니까 어디로 온다라는 뜻이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격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갈리암이라고 써줘야겠죠. 사격이니까. 그리고 오다, when it. 자, 그리고 at는 그리고란 뜻이죠. 그리고 베테랑으로서 자 앞에서 제가 군인으로서 할 때 그냥 군인에 해당하는 단어만 써주면 군인으로서라고 해석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베테랑으로서라고 할 때는 베테라누스라고 써주면 됩니다. 제가 이 베테랑에 관한 재미있는 어원과 뜻도 쇼츠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베테랑으로서 3마리의 말들과 2개의 금으로 된 달란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 무엇과 함께 왔다는 거잖아요. 3마리의 말들과 2개의 금으로 된 달란트를 가지고 자 무엇과 함께 가지고 자 가지고 무엇과 함께라는 뜻은 전치사 쿰을 써요. 근데 이 쿰은 항상 옥격이 오거든요. 그럼 3마리의 말들 자 말은 우선 에쿠스입니다. 근데 그리고 복수형 중에서도 탈격 복수는 에퀴스예요. 그러면 쿰 에퀴스 근데 3마리의 말들이잖아요. 3마리의 말. 그래서 여기선 트리부스라고 써주거든요. 트리부스. 3마리의 말들과 2개의 금으로 된 달란트. 여기서 이 달란트는 그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달란트인데 옥격으로 계속 탈격으로 써줘야 돼요. 달란트까지는. 그래서 탈렌티스. 근데 2개의 달란트니까 두오보스도 탈격으로 쓰인 거예요. 지금 에퀴스, 트리부스, 탈렌티스, 두오보스 전부 다 탈격으로 쓰인 겁니다. 자, 두오보스 2개의 달란트인데 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금으로 된 달란트 이격을 써줘야 되거든요. 게니티브. 그래서 금을 나타내는 단어 아우룸 골드 금이란 뜻입니다. 금, 노이트룸
중성형 명사고요. 이라고 제가 써놨으니까 그럼 게니티브도 아우리가 되겠죠. 이격은 제가 예전에 사전에서 라틴어를 찾아볼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 보신 분은 제가 완전 그 알파벳 그 다음 강에 아마 써놨을 거예요. 알파벳 그 다음이 아데클리나치온인가 오데클리나치온 그 저희 명사 관련된 영상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걸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금으로 된 해서 아우리 금으로 된 두 개의 달란트들 그리고 에틀 빼먹었네요. 그리고 트리부스 에퀴스 세 마리의 말들과 함께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전치사 인 써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도무스를 했었죠. 도무스 집이란 뜻이고 자 작격 와야 되니까 도움이라고 써주고 돌아오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냥 오다라는 뜻은 웬이래고 돌아오다는 레디레라고 합니다. 레디레.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3인칭 단수의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ready eat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ready eat. 현재형은 ready시고 돌아온다라고 할 거면 ready. 근데 여기 우린 돌아왔다. 과거형이니까 ready시 아니고 ready eat. 이를 2번 써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긴 문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봤어요. 자, 그러면 힘을 내서 2번째 문장도 같이 해볼게요. 게르만인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도했지만 영어로 하면 but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것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 이것도 지금 없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거형이겠죠. 자, 게르만이라고 써줍니다. 남성형이에요. 그리고 시도했대요. 시도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한데 시도하다라는 동사 템타레라고 하거든요. 템타레라고 하는데 과거형 여기서는 미완료 과거를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템타반트라고 써줍니다. 미완료 과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를 써줄 건데 felicitar라고 하면 행복하게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리고 살다라는 동사 vivere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도했다. 하지만이란 뜻은 라틴어로 said라고 합니다. 하지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모두가 그것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 모두를 나타내는 지금 이 게르마니를 받아서 모두라는 뜻으로 옴네스라고 써줍니다. 옴네스. 제가 아까 남성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을 그대로 받아서 형용사 옴네스라고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도달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것은 지금 지시대명사로 써줘야 되거든요. 지시대명사. is, ea, id 기억나세요? 지시대명사 is, ea, id 1인칭에서 마스쿨린, 페미닌, 노이트룸 제가 이렇게 쓴다고 is, ea, id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요거 나왔던 것 같아요. is, ea, id 지시대명사 아닌가요? 히카의 콕이었나? 아무튼 자 이번에는 요 지시대명사를 써줄 건데 여기서 그것에 도달할 수는 없었으니까 노이트룸 마스쿨린도 아니고 페미닌도 아니고 노이트룸 그것이라는 어떠한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일을. 그래서 이드를 써줍니다. 사격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드 사격. 그래서 이드를 써주고 도달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도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아세크비 혹은 아디피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좋아하시는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세크비를 쓰든 아디피스키를 쓰든 둘 다 지금 동사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로 끝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요거 타령 동사죠. 데포넨스 동사라고도 하는데 수동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능동으로 해석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데포넨스 동사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써주고 뒤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 할 수 있다. 라는 조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걸 라틴어에서는 포세라고 해요. 포세 동사. 그런데 과거형이고 지금 게르만인들 3인칭 플루랄 복수잖아요. 그래서 3인칭 복수형의 미완료 과거요. 포세 동사의 3인칭 복수 미완료 과거는요. 포투에룬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게르마니 템타반 feliciter vivere sed omnes id assequi potuerunt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고 사실 원래 작문이 훨씬 더 어려워요. 저도 그냥 해석할 때는 굉장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하지는 못해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좀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작문 수업으로 넘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습할 겸 저도 제 걸 복습할 겸 여러분도 조금 쉬운 문장들은 작문을 하다 보면 확실히 좀 실력이 확 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볼게요. 너희 소녀들은 건강하고 기쁘게 학교에 갔고 매우 총명하게 부모님에게로 돌아왔다. 너희 소녀들은 자 여기서 그 소녀들인데 이제 그 여자애들한테 너희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소녀들은 보시면 너희 소녀들은 소녀라는 거는 푸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소녀들 복수니까 푸엘라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푸엘라에라고 해주고 기쁘게 학교에 갔고 여기까지 끊을게요. 가다라는 동사가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뭐 어디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다 할 때 쓰는 동사는 앞이래거든요. 앞이래. 그런데 얘도 지금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고 2인칭 복수형으로 써줘야겠죠. 너희 소녀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앞 이스티스라고 써주겠습니다. 앞 이스티스. 앞 이래의 2인칭 복수형은 앞 이스티스예요. 그런데 이래 동사를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래라는 동사도 그냥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티스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이스티스라고 써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건강하고 기쁘게 학교에 갔고, 자, 건강한이란 뜻의 형용사는 살부스아움 인데 너희 소녀들이니까 여성형으로 써줘야 되고 플루럴 복수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살와에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기쁘이라는 뜻은 라에투스거든요. 라에투스 아움인데 여성형이면서 복수여야 되니까 라에타에라고 써줍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학교에 갔고, 자, 여기서도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in 스콜람이라고 써줍니다.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강의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형은 스콜라예요. 그래서 in 스콜람 갔고, 그리고 에트로, 그리고 매우 총명하게 부모님에게로 돌아왔다. 자, 매우 총명. 매우라는 말이 나오면 슈퍼라티브, 저기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우리 비교급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상급, 가장 좋은, 가장 빠른, 뭐 가장 큰이라고 할 때. 그래서 매우나 가장이 들어가면 최상급 표현을 써줘야 된다. 근데 자, 그러면 총명한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 형용사는 사피엔스거든요. 사피엔스. 우리 호모 사피엔스 할 때 그 사피엔스도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슬기슬기 사람 했잖아요. 이라고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호모 사피엔스 하면은 뭐 슬기로운 사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하면 슬기슬기 사람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슬기가 바로 이 라틴어 사피엔스입니다. 자, 뭐 얘기하다가 여기로 갔죠? 그 매우 총명하게. 그래서 사피엔스의 최상급 표현은요. 사피엔티시무스입니다.
사피엔티시무스 그러니까 이건 남성, 여성, 중성인데 우리는 지금 소녀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성형 써줘야 되고 여성형의 복수형을 써줘야 되니까 아에라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사피엔티시마에 라고 써줘야 되고 부모님에게로. 자, 부모님에게로. 여기서는 그 방향을 나타내는 인 전치사를 쓰지 않아요. 이건 장소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부모님,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아들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써주고 이 아들 전치사는 사격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parents라고 하거든요. parents. 근데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단수로 쓰면 parents인데 부모님 두 분을 나타낼 때는 복수로 쓰여요. 그래서 parentes로 씁니다. parentes. 그래서 이 parents라는 단어는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를 지칭할 때 쓸 수도 있고 엄마를 지칭할 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두 분 다 부모님을 뜻할 때는 parentes라고 합니다. 자, parentes라고 했고 돌아왔다. 우리 아까 위에서 돌아갔다. 1번 문장 할 때 돌아오다 할 때 우리 썼던 동사 있죠. 우리 ready의 동사. 그래서 그걸로 써주면 레디스티스. 그래서 지금 2인칭 복수형 과거로 쓰였습니다. 과거. 네, 그래서 푸엘라의 아비스티스 살와에 et laetae in scolam et sapientissimae ad parentes redistis 라고 해주시면 3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장 같이 해볼게요. 4번 문장. 너는 첫 번째로 혹은 두 번째로 도착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너는 2인칭 단수. 그리고 도착하다라는 동사. 도착하다라는 동사는 adven이래거든요. adven이래. 우리 ven이래는 그냥 오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adven이래라고 하면 도착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혹은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첫 번째라는 뜻은 여기서 너를 제가 여자라고 가정하고 써볼게요. 프리마. 남자일 경우에는 프리무스가 되겠죠. 근데 제가 여자로 하고 가정하고 써본다고 했으니까 프리마. 그리고 혹은이라는 뜻은 안이라고 씁니다. 안. 그리고 두 번째로라고 한다면 세쿤다. 남성일 경우에는 세쿤두스가 되겠죠. 남자한테 물어볼 때는. 그리고 도착했니? 아드베니스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라는 거는 지금 이 동사 안에 이게 지금 2인칭 단수형이기 때문에 앞에 너라는 to를 써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프리마 안 세쿤다 아드베니스티라고 하면 너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도착했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자, 5번. 드디어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리는 절대 너희들의 의지와 반대되게 독일인들의 관습에 대한 이 책들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자, 좀 이게 제가 이 독일어 문장을 직역해가지고 올린 거라서 좀 이렇게 문장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접속법이라고 또 가로치고 써놨어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이거는 그 futur 미래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접속법으로 강요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너희한테 뭐뭐 하라고 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접속법으로 썼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둔 거예요. 제가 접속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보기 싫으신 분들은
따로 접속법을 좀 공부를 해서 이 문장을 공부를 해야지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접속법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라틴어를 조금 심도 있게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좀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절대 혹은 결코 이런 말을 쓸 때는 독일어로 numquam을 써요. 아니, 독일어가 아니고 라틴어로 numquam. 그럼 우리는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런 뜻을 numquam이라고 써줍니다. numquam이라고 썼고 보면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선 강요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하겠죠. 강요하다라는 동사는 코게레라는 동사거든요. 코게레. 근데 이 동사는 아체이랑 같이 쓰여야 돼요. 강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는 아체이랑 같이 써야 돼요. 무엇 하는 것을 강요하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아체이, 제가 아체이에 대한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numquam 그리고 우리니까 1인칭 복수형. 그래서 코게레무스 접속법으로 쓰인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는 위에서 계속 그 직설법을 썼지만 여기서는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로 접속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코게레무스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미완료 과거로 쓰인 거고 아니면 현재형으로 쓰셔도 돼요. 접속법 현재형. 그래서 코가무스라고 쓰셔도 됩니다. 현재형. 그래서 둘 다 접속법인데 얘는 미완료 과거, 얘는 현재형. 그리고 너희들을 여기서는 지금 너희들의 의지와 반대되게라고 쓰여 있지만 노스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을. 그래서 너희들 그리고 인비토스. 그래서 의지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의지와 여기서는 지금 너희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인비투스 아움이라고 하면 약간 의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남성, 여성, 그리고 노이트롬, 중성 해서 너희들의 너희들의 의지와 반대되게 독일인들에 관한 관습. 여기서부터 아체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인들의 관습에 관한 책. 말이 좀 어렵죠. 이 책들 여기가 지금 아쿠자티브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이 책들 호스 리브로스 그 책들인데 어떤 책들이냐? 리브로스 이게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리베아 그리고 게니티브는 리브리 그리고 마스쿨린 해서 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수 사격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대라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이 전치사는 무엇에 대한이란 뜻이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뒤에 아블라티브 탈격이 옵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한 책이냐면 독일인들의 관습에 관한 책. 그러니까 대가 오고 뒤에 관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리보스라고 써줍니다. 모리보스, 모리스, 마스쿨린. 그래서 관습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독일인들의 관습들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지금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탈격 복수. 그래서 모리보스 그리고 독일인들에 관한이니까 독일인들의 관습에 관한 거니까 독일인들을 기니티브 플로랄로 써줍니다. 그래서
게르마노룸이라고 하면 게르마누스 이 마스쿨린 해서 게르만인들, 게르만인 단수인데 저는 지금 복수형 속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인들의 재밌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게르만인 하는 거요. 그게 지금 독일 지역이 예전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카이사르 갈리아정에서 말하는 게르만족 할 때 게르만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절맨이 이렇게 독일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독일식으로 이르면 게르마니예요. 신기하죠? 아닌가요? 아무튼 자, 게르마노룸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읽다라는 동사는 레게레입니다.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아체이가 아쿠자티브 쿰 인피니티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체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근데 어떤 책들, 무엇에 대한, 게르만인들의 관습에 대한 이 책들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numquam cogeremus vos invitos hos libros de moribus Germanorum legere 라고 하면 이 어려운 문장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쵸? 복습을 이런 걸 제때 복습을 하고 제가 올렸으면 저도 이렇게 힘들게 설명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암튼 네, 여러분 이걸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보신다면 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